그럼 내가 썸네일에 잡히잖아, 여기 이렇게. 요. 이렇게. 어이가 없지? 자, 우리 27, 8회를 해보고, 토요일에 29, 30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시험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딱 보고, 해설해서, 이건 여태까지 얼마나 빡세게 살았냐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자고, 우리. 자, 27, 8회.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책, 요거 마지막이고. 보자. 방학 끝나갔는데 상태들 괜찮나? 응? 다시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는. 가고 싶다고 학교를? 전에 얘기했던 거. 어이가 없을 뿐이지. 오케이. 자, 27회차를 한번 해봅시다. 네. 언제? 아, 내신 끝나고 2학기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 2학기는 더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겨울에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2학기 때 불의의 사고로 막 사망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건이 없다면 이걸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러면 아마 다른 선생님이 딴 거 하겠지. 그치? 자, 27회차 2번부터 볼 거고요. 이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특히 얘는 아니야, 할만해. 해보자. So far as diet is concerned. 자, 다이어트에 관련, 저 다이어트가 살 빼는 다이어트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영어에서 그냥 식단이라는 말이 다이어트입니다. 자, 다이어트 관련해서 I belong to no school. 난 어떤 학교에 속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스쿨이 사상이라는 뜻이 있어, 사상.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식단에 관련된 사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 하나 있잖아. 채식주의 이런 거 있지. 뭐 육식주의, 비거니즘 이런 거 있죠. 이게 스쿨입니다. 여기서 지금 음식에 관련된 사상에 나는 속해 있지 않는다. 나는 각각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고요. 내가 그들을 모두 시도함으로써 배운 것은, 그러니까 명사절이잖아요. 만큼 자, 배운 것이 is to be shy of. 자, 몸을 배척하다, 지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향 말고 지양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extreme statement 이런 거 안 한다. 또는 어떤 확정적인 규칙을 지향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이 사람이 뭐 채식주의라든지 비거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거기서부터 배운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To my vegetarian friends. 자, 내 친구들, 채식주의자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who argue, 부가 설명이죠. friends, 어떤 얘기를 하느냐. It is morally wrong to take sentient life. 이 sentient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이게 의식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 나와 있나? 그지? 지각이 있는 나와 있지? 이게 지각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채식주의자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y cannot go for a walk in the country without committing that offense.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채식주의자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채식주의자가 이거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지? 동물 죽이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뺏는다라는 게 동물을 죽인다라고 치환돼서 해석이 되시죠. 그치? 채식주의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대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보세요. 필자는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채식주의든지 뭐든지 어쨌든 뭔가 하나를 딱 고수해가지고 사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채식주의자가 동물 죽이는 것에 저는 도덕적으로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지.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너는 걸어 다닐 수 없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채식주의자가 하기 싫었던 그 행동 있지? 동물 죽이는 거. 이거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that offense가 이게 쉽게 말하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채식주의자들이 펴는 이 도덕적인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넌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일 거기 때문에 네가 굳이 채식주의라는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이게 필자의 주장인 겁니다. 자, for they walk in innumerable bugs and worms. 이 벌레와 곤충들을 우리가 밟잖아? 얘네도 어떻게 보면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분명히 의식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죽인다면 아니 그러면 고기는 왜 안 먹는데? 똑같은 논지인데. 자, we cannot live without asserting our right. We kill innumerable germs when we swallow a glass of grape juice. 자, 비슷한 얘기 합니다. 뭐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세균의 형태로 뭔가를 계속 마시고 죽이게 된다. I shall be much surprised if the advance of science does not someday prove to us. 자, 증명하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다. 뭐를? Basic form of consciousness in all vegetable life. 자, 심지어 식물에도 어떤 기초적인 형태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놀랄 거래. 그럼 필자 얘기하는 거는 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동물이 의식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처럼 식물에도 의식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논지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채식주의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에 반대했던 이유가 동물은 의식이 있는 동물인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도축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식물도 같은 논지로 못 먹게 될걸? 그럼 너 굶어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배운 게 뭐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자연 환경을 착취하지 않고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배웠다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일단 1차적으로 동물 죽이지 않는 거 이건 이미 불가능해. 근데 나아가서 미래에는 식물도 동물이랑 같은 논지로 먹으면 안 되는 객체가 될 거라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 너는 뭐 물만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괜찮았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요거는 답만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자,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은 figure out at a pretty young ages.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알게 된다. Life can be hard at times.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 쉽지 않죠? 벌써 알았지? 인생이 쉽지 않아, 이게. 물론, 나 보면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아, 인생이. Our kids face struggles and pressures daily. 매일매일 어려움과 압박을 직면한다. peer pressure 어쩌고 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올게요. Escaping to another world for a little while each day can be extremely therapeutic. 요 단어가 아마 우리가 요 단어를 잘 모를 텐데 여기까지 끊어서 읽고 나서 여기다 y 붙이면 이거 무슨 뜻이야? therapy? 치료라는 뜻이지. 그치? IC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아마 치료적인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잠시 동안 도망치는 것이 굉장히 치료적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세상으로 잠시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다음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Reading fiction. 이거야. 소설을 읽는 것이 애들한테 숨통을 트일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대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요거는 어법 문제네요. 일단 with my shoes looking a little scuffed and some time on my hands. 저거 윗분사 구문이죠. with my shoes looking. look는 수동태로 안 씁니다. 그치? 신발이 보이는 거잖아. look은 이미 이 자체가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건 타동사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동의 형태인 분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예뻐 보인다 이런 거지. 자, 그녀는 예뻐 보인다가 그녀는 예쁘다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예뻐 보인다 이거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 안 되지. 뒤에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순서 못 바꾼단 말이야. 그치? 뭐 pretty is looked her 이런 식으로 못 쓰잖아. 얘는 애초에 수동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논지로 수동형인 분사도 쓸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in debit. 이게 그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 자, 보시면 I climbed down from the chair feeling 느끼면서 요거 그러면 얘랑 같은 온지로 봤을 때 요런 문장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요런 문장. 여기에 형용사 들어오잖아. 얘랑 같은 논리죠. 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분사예요. 분사도 형용사다. 분사 이 상태에선 PP형 쓰는 이유가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치? 요 감정, 내가 어떤 부채의식을 가졌다는 그 상태를 느낀다 하기 때문에 indebted는 문제가 없습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자, 이게 좀 킹받아, 이 문장이. 이게 이제 장난 아니거든, 이 문장이. 잘 봐봐. 내가 일단 하얀색으로 표시하는 게 문장의 가장 바깥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So, I did 하고 나서 what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사절로 묶이겠죠. 자, 나는 뭘 했다. What I suspect most people who take that offer done. 이해? 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일단 what이 나오고 I가 나오고 most people이 나오네. 주어처럼 보이는 게 3개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장치를 쓸 수가 있어. 이거를 삽입절로 빼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most people이 주어가 되고 후 부분부터는 이 people에 대한 부가설명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이 문장 완성시켜서 괄호 닫으면 되겠죠? Who take the offer.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이 관계사절 닫히잖아. 그리고 지금 뭐가 없지? 주어가 있고 목적어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진짜 동사 자리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건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그리고 근데 다만 얘는 전에 어법이랑 좀 다른 게 틀렸다라는 걸 잡아내기만 하면 저게 뭘로 바뀌어야 될지는 아마 당신들이 알았을 겁니다.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는 뭔가 이건 굉장히 틀려 보이는데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연달아 나왔잖아, 지금. 얘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일단 잡기만 하면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요 삽입절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서 관계사절과 삽입절을 둘 다 집어넣었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지금 주어 동사 그럼 3세트가 있는 거잖아. 이제 요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mindlessly는 요거 I found myself looking. 요거 find AP에서 분사 들어간 거고요. mindlessly는 ing 수식하고 있죠. 문제 없고. 5번 managed to escape. 탈출하는데 성공하다. 이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5번으로 가봅시다. 5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자, 중세 역사 교수로서 이 사람은 encouraged students to consider the landscape as a historical document. 자, 이 사람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격려했냐면 landscape, 지형을 역사적인 사료로서 간주하라고 얘기를 했대. 지형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if written text provided a view into conscious historical processes, topography, he suggested, provided valuable insight into phenomena that were unconscious. 자, 이걸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 if절을 분리해 보시고요. 얘가 주어가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고 he suggested는 삽입절이니까 빼버리고 얘는 provided valuable insight. 어떤 직관을 제공했어? 현상에 대한 직관. 어떤 현상? unconscious and invisible. 우리 이거 반대말 방금 여기서 봤지? conscious가 있었고 unconscious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분리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앞부분 if절 보면요. written text. 이거 쓰여진 글입니다. 그치? 자, 글은 뭘 제공했어? 글은 conscious historical processes. 어떤 의식적인 역사 과정을 보여줬대. 그건 의식적인 얘기래. 반면에 topography, 저게 지형학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반면에 지형은 뭘 보여줬다? 무의식적 역사적 현상들을 보여줬다. 뭐 예를 들면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 같은 거. 자, 여기에 대한 예시가 사회, 경제,
경제, 정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무의식의 예시다. 저 의식이 뭐고 무의식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필자가 분리해놨잖아? 그냥 분리한 대로 따라가면 돼. 자, 이 양반은 도시의 역사를 빈칸으로 본다. 빈칸으로 묘사한다. 이 사람은 지형을 역사적 사료로 보라고 얘기했잖아. 지형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빈칸에 넣으면 풀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갈 거야. 아마 한번 넣어볼까? 자, 1번. Gradual geographical chang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지형학적 변화. 지형학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었고 시간이 지난다는 취지의 얘기도 아니었어.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1번 답이 되게 어렵겠고요. Effort for conserving agricultural fields. 이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아니 이건 딱 봐도 농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마 나온다면 밑에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이 필자의 핵심적인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2번은 고르면 안 됩니다. 3번 A vibrant human interaction with the soil. 인간의 상호작용, 땅과. 인간의 상호작용. 인간이 상호작용 했으니까 그 지형으로부터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3번은 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치? 4번. A dilemma for soil conservation and exploitation. 저거 완전 헛소리예요. 땅을 보존하거나 땅을 착취하는 것 사이의 어떤 역설은 전혀 아닌 것 같고 The struggle for productive agricultural system. 더 나은 농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 친구도 전혀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1, 2, 3, 4, 5번을 읽으면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만 근거가 사실 좀 빈약하긴 해.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Studying the form of agricultural fields as seen from an airplane, he contended, provided insight. 자, 공부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농업 농업지대를 연구한다는 게 지형을 연구한다는 거 아니겠어? 다시 말하면, 지형 연구의 구체적 사례인 겁니다. 자, 지형 연구하는 것은 뭘 제공했죠? 사회에 대한 직관을 제공했어요. 그것을 만들어낸. 이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지. 지형에 대한 공부를 하면 사회에 대한 직관을 가지게 됩니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저건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저거 해석 못해. 하지만 필자가 사회적 구조라는 예시를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 직접적으로 나왔고 사례 그대로 나왔지. 그래서 3번 골라붙이면 됩니다. 이거 맞춘 사람 있나 혹시 5번? 그래서 자 그럼 6번을 볼 건데 6번은 굉장히 쉬워요. 이건 상당히 쉽다. 자 보시면 봅시다. 자 우리는 아직 모른다. If your level of exercise will affect your gut microbes. 이 겉이 우리 그 내장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장기관 안에 있는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아직 모른대. 네가 임신했든지 안 했든지가 아니고 뭐 전혀 쓸데없는 정보고. 자 그러나 G 연구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제안했다. 강요된 운동은 어디에 대비해서 자의적인 운동에 대비해서 강요된 운동은 G의 미생물에 다른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염증 수치에 관련해서.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장내 유산균에 또는 그 미생물에 영향이 있다 없다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 우리가. 아직 모른다 그랬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은 밝혀냈죠? 강요된 운동이랑 자의적인 운동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밝혀냈어. 그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염증 수치란 말이 이거 혹시 염증이라는 말 나와 있니 여기? inflammation 나와 있지. 염증 어려운 단어예요. 자 어제 염증 수치란 말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강요된 운동이 염증 수치를 높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맞아요. 맞는데 가끔 41번, 42번 중에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글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해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알아냈어. 자, 강요된 운동과 자의적 운동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사이에 염증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까지는 확실히 알아냈고 아마도 상식적으로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간다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While we don't yet understand how this all works,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뭐가 가능해요? 강요된 운동이 could lead to anxiety. 불안감으로 이끌고요. 불안감이 이제 박테리아의 증식으로 이끈대. 그 다음 그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냐면 유도하거나 예방하지 못해. 자, 그럼 이게 induce랑 fail이 병렬 구조고요. to prevent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저 두 개 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방하는 걸 실패하는 거랑 유도하는 거는 둘 다 증가시킨다는 거잖아. 그치? 자, 계속한다. 강요된 운동은 불안감을 가져오고 불안감이 박테리아의 증식을 이끄는데 어떤 박테리아죠, 그게? 염증을 유도하거나 염증의 예방을 막는 박테리아래. 그럼 결론적으로 강요된 운동은 염증 정도를 키운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제안일 뿐이지만 뭘 암시하죠? 네가 빈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 강요된 채로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한다. 내지는 운동할 거면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 대충 이런 말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대로 답 골라주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대.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운동시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제 왜 그런지 이해는 될 것 같아. 우리 여기 3명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강요된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지. 그치? 충성 한번 해볼까? 충성. 요거. 그때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유감인 거지, 뭐. 너 남자로 태어나래? 그게 아니고 하여튼, 자, 그래. 7번을 볼게요, 7번. 근데 군대 갈만해. 재밌어. 할만해. 별거 아니야. 물론 내가 좀 이상한 부대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국어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애들한테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애들이 자꾸 환상을 가진대. 내 얘기를 듣고. 나도 군대 가면 저렇겠구나. 근데 절대 아니거든. 하여튼 내가 간 부대는요. 일단 카투사로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랜덤이에요. 그거는 토익 700점인가 800점 넘기면 그냥 랜덤이거든. 그거는 토익 800점은 지금 당신들이 봐도 넘겨.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 개 쉬울 거는. 그건 쉬운데 그 안에서 보는 시험이 한 4번이 있어요. 그 시험에서 계속해서 상위 5% 안에 들어야 연합사에 갈 수 있거든. 근데 그 좀 어려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또 내 자랑을 해버리면 너무 재수없지, 그치? 자, 7번을 볼 건데요. 7번이 조금 어렵다. 요즘 우리가 푸는 문제의 특징이 순서가 은근 어려워. 그치, 순서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순서 유형은 이겁니다. A, B, C가 있을 때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1학년 때 풀던 문제가 이래. A는 딱 봐도 X가 있어. B에 딱 봐도 X가 있고 C는 X가 없어. 내지는 B에는 X가 없고 C에는 X가 있어. 자, 이렇게 나오면 문제 한 방에 풀리죠. 이렇게 나오면 B랑 C 중에 하나를 첫 번째 선지로 고르고 걔가 여전히 A로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지는 걔가 여전히 B, C 상대방으로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다고. 자, B를 처음으로 고르잖아? 그럼 여기서 A, C거나 C, A일 텐데요. 이 중에 하나가 또 단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한 방에 보인다고. 이때는 우리가 글 안 읽고도 풀 수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요즘은 특히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 뭐 요딴 식으로 나온다거나 X인지 잘 모르겠고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요럴 때가 있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바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석적 풀이로 가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랬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워 되게. 그럴 때는 같은 말을 하는 걸 찾아서 강제로 재배열하면 일단 뭐 답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푸시면 되고 실제로는 아마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나오면. 자, for animals with kin nearby. 근처에 킨이 친척이야, 친척. 친족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the cost of alarm calling. 알람 신호를 보내는 비용이 언제? When a predator approaches. 어떤 포식자가 다가올 때 may be outweighed. 압도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The need to protect family. 자, 이 문장에서 outweigh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보다 무겁다.
무겁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능동태로 쓸게요. A outweighs B. 누가 더 무거운 거야?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A가 위에 있는 거지. A가 B를 압도한다. 이걸 거꾸로 쓰면 수동태니까 뒤집을 수 있잖아. B is outweighed by A 하면 두 개 같은 말이죠. B가 A에 의해 압도된다거든. 이 그 해석이야. 알람을 보내는 비용이 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압도된다니까 가족을 보호하려고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을 때 알람을 안 울린다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이만큼 어떤 동물의 무리가 있어요. 내가 이쪽에 있어. 그다음 우리 가족이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어. 이쪽에서 이렇게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어. 내가 여기서 소리 내면 얘가 날 먼저 잡을 거 아니야.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을 먼저 잡겠지.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용히 뒤로 빠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알람을 울려서 전체 공동체를 보호할 편익이 내 가족을 보호할 편익보다 적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부 동물들은 have youngsters with them.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들의 squeaks give advance warning. 뭔가 진보된 경고를 준대. 그들의 자식에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일까? 얘랑 얘랑 같은 말이면 저기서 advanced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소리 꽥꽥 내면서 야 저기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어 우리 다 같이 도망가야 돼라고 하는 게 과연 진보된 수단일까? 아마 아니겠지. 아닐 것 같다는 뉘앙스의 필자가 의도적으로 풍긴 겁니다. 여기서. 괜찮죠? 자, A. In doing so.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they may reap the paradoxical benefit of telling predator who and where they are. 자, 그들은 포식자에게 말하는 역설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야,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게 역설적이는 빼더라도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나 이게? 주어진 맥락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손해 아니야? 그치? 이건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이게 X가 안 됐으면 여기서부터 꼬인 거야 그럼 이제. 그 문제 엄청 어려워지거든 그러면. The predator's time would be better spent looking for unwary prey. 자, 포식자의 시간은 더 잘 쓰일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걱정하지 않는 먹잇감을 찾는데. 더 진보된 경고를 한다. 포식자의 시간은 차라리 인지하지 않은 놈을 찾는 게 이득일 것이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약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죠. 근데 명확하게 X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 A처럼 완전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 이거는. 이건 세모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 But many animals use alarm calls when family are not present. 자, 이게 but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C가 다음에 오거든. 자, 왜 그러냐. 요거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을 때 진보된 경고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나 많은 동물들은 가족들이 주변에 없을 때 알람컬을 사용한다. 두 개 반대말이죠. 벗으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C를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ther benefits must also be in play. 다른 이익이 있음에 틀림없다. 자, 일부 알람 시그널은 설계됐다.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predator. 포식자와 능동적으로 소통하도록 설계되었다. Drawing attention to the animal in the moment of danger. 오히려 관심을 끌도록 설계됐다는 거야. 얘를 읽으니까 A 앞부분에서 왜 paradoxical benefit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신호를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가족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성체니까 지는 빨리 튀면 되잖아. 근데 아기가 있으면 이제 못 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내가 알람을 막 울리면 오히려 포식자 입장에서 어떨 수도 있는 거야? 쟤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안 해? 그러면 내가 있는 걸 모르는 놈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얘기한 paradoxical benefit이고 얘가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 다음에 A로 가냐 B로 가냐는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이게 단절로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 왜냐면 얘는 애초에 단절이 없었기 때문에. 얘의 내용은 포식자의 시간은 날 인지하지 못한 동물을 찾아 먹는 데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역설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 포식자에게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같은 말이네, 두 개가. A랑 B가 똑같은 말이야, 이게. 여기서 꼬이는 거야, 이제 그럼. CAB냐, CPA냐 꼬이는데요. 해결한 단서 여기 있습니다. Therefore. 이거 결론 부분에 나온 얘기지. 얘랑 얘랑 똑같은 부분인데 therefore는 딱 한 번밖에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를 마지막 부분에 갖다 놔야겠죠? 그래서 CAB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얘는 7번은 C를 찾는 거는 막 그렇게까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A, B 순서를 배열하는 게 은근 우리한테 좀 헷갈렸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저렇게 문장 중간에 있는 연결사를 잘 안 본단 말이야. 그치? 요런 거를 핵심적인 단서로 이용하셔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근데 어려운 문제는 맞았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8번 시간이 있겠죠, 아직? 8번을 보자. 자, 보시면 The rhythm of the Nile, 나일강의 리듬은 이집트 삶의 리듬이었다. Annual rising of its waters, 그 수위의 증가는 set the calendar of sowing and reaping with its three seasons, inauguration, growth, and harvest.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달력이 없었잖아, 아직. 그러니까 1년을 패턴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 강의 수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일 거야, 아마.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땐 비가 많이 왔다는 뜻이잖아. 비가 많이 왔다는 거는 조만간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수확하러 가고, 물이 또 내려가면 이제 물 차기 전까지 다시 물이 많이 없는 시점이니까 뭐 그때 씨 뿌리면 되겠지. 왜냐면 물 많을 때 뿌리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연환경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flooding of the Nile from the end of June till 이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이 내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그 12달이라는 이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배열을 해놓은 거고 특별히 단절된 건 없어 보이죠. The rising of the Nile as regular and essential to life as the rising of the sun. 나일강 수위의 움직임은 규칙적이고 필수적이야. 생명체의 뭐만큼이나? 태양이 뜨는 것만큼이나. 태양은 대략적으로 하루 주기의 생활을 결정해주는 자연현상이잖아. 반면에 나일강의 수위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이 패턴을 설정해주는 자연현상이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만큼이나 이게 중요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일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The primitive Egyptian calendar was a Nilometer. 자, 그러므로 초기의 이집트 달력은요,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는 거였어. A simple vertical scale on which flood level was yearly marked. 매년 어디까지 물이 찼고 어디까지 물이 떨어졌다. 이걸 기록하는 게 이때의 달력이었대. 지금 우리와 같은 365일 체계가 아직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대략적으로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 보면 뭐 5월 언제쯤 되면 대략 이때 뭐 하기 시작하고 8월에 장마 끝나면 뭐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월별로 정해져 있잖아. 이게 이 사람들은 나일강의 수위로 정해져 있었다. Even a few years reckoning of Nile River showed that it did not keep in step with the phases of the moon.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일강의 수위를 기록한 게 달의 공전 주기랑 안 맞았대.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나일 캘린더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4번이 사실 의심스러워. 앞뒤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초기 이집트인들이 이 캘린더를 통해서 농업을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번 지난 다음에 그 나일 캘린더는 달의 공전 주기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일반적인 글이었다면 하지만 나일 캘린더에는 현대에서 봤을 때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이 원래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치? 위에 어떻게 돼 있지? But very early, the Egyptians found out that 12 months and 30 days each could provide a useful calendar. 자, 12개월 30일짜리 곱하기 12월짜리 캘린더는 아주 유용한 달력이 될 거라는 걸 알았대. If, 만약에 추가적으로 5일이 더해진다면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맞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대요. 얘가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와야겠어? 뒤에 와야겠어? 이거 뒤에 와야겠지. 나일강의 주기랑 달의 공전 주기가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었다. 하지만 5일을 추가해보니까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맞겠죠. 5일을 추가하니까 해결이 됐어. 나일강의 캘린더는 맞지 않았어. 이건 좀 맞지 않겠지. 얘가 문제 제기고 얘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5번에 넣어주셔야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4번을 저딴 식으로 써도 되냐 이거야. 그렇지. 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는데 however이나 역접이 없이 저렇게 글을 연결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괜찮아요. 역접은 없었을 때 단절이 아니야 사실은. 있었는데 잘못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A랑 not A 사이에 but이 있으면 최고지. 하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틀린 건 이런 거예요. A가 있고 but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A가 있고 and가 있고 A 반대가 있어. 이런 건 무조건 틀린 거지. 하지만 A랑 not A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단절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 그런 거 할 때 있잖아. 모의고사 하다가 여기는 1학년 지문이었으면 but 같은 게 있었을 법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거 기억나죠? 이게 그거랑 똑같은 사례예요. 자, 9번 10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걸로 잘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9번 10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방금 나경 씨가 법규를 날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자, 요거는 이거 일단 답 그거거든. C거든. C. 얘가 왜 틀렸냐면 이게 이런 사례였어요. 학생들한테 통계학 시험이 있어. 그 통계학 시험이 있는데 통제 집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통계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해야 될 게 뭔 거 같아? 라는 걸 미리 물어봤대. 그 다음 비통제 그룹한테는 안 물어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설문조사를 써가지고 냈대요. 그 현상만으로 얘네가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brief intervention, 아주 간략한 이런 그 개입이 made students more mindless, 생각 없이 만들었다, 생각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얘기였죠.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명확한 예시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 일반적인 글이랑 다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예시로 이어있잖아요.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C 그 사실 42가 어려워지는 건 보통 이런 거예요. 앞에 문단에 일반 진술이 있고 뒤에 여기에 대한 사례가 붙은 거 있지. 이때는 보통 얘가 되게 어렵거든. 이렇게 붙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그냥 여기 앞에부터 뒤에까지 쭉 하나의 사례로 연결된 경우에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양을 의도적으로 늘려놓은 것 같은 글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10번은 C고요. 뭐 제목도 당연히 3번이겠죠. 자, 넘어가시고 우리 28회에 140페이지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Let us now consider the behavior of normal people with low intelligence.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해보자. 자, IQ 조사 한번 해볼까? 몇이야? 120. 120? 한희 씨 IQ 몇이야? 얘기하면 IQ 몇이야? IQ가 그러니까 120은 나쁘지 않거든? 우리나라 평균 IQ 몇인지 알아요? 평균 106이래. 내 IQ 몇일 것 같아? 씨발놈이. 내 IQ 131이거든?
또 자기 자랑, 그지? 근데 딱 봐도 좀 똑똑해 보이지 않냐? 지랄이고, 그게 아니고, 봐봐. 근데, 평균이 106이고, 나 같은 사람도 130이야. 그러면, 상당한 확률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 자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자리인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106, 105에 모여있는, 야, 쟤도 120이래잖아. 그게 얘기인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그렇게 별 볼 거, 그러니까 내 얘기야, 제 얘기가 아니고, 별 볼 거 없고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130인데 평균이 106이라 하면 거꾸로 별 볼 일 없고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중에서도 80, 90이 많다는 얘기지. 확률적으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은 IQ 두 자리예요. 지금 6명 있잖아, 우리 반에 지금? 이 중에 2명은 두 자리인 거야, 그럼. 하여튼, 그렇다고. 자, 이게 지능지수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IQ가 어느 지점부터 되게 확 뛰냐면, 148, 155.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정수로 나오거든? 여기가 이제 멘사회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 130대까지는 되게 흔합니다. 사실, 꽤 흔한 IQ고, 120대도 많고, 110대도 굉장히 많고, 두 자리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한번 3번을. 누굴 지목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냥 시선이 그쪽에 갔을 뿐이지, 네가 두 자리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자, let us now consider the behavior of normal people with low intelligence. 자, 지능이 낮은 사람의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부릅니다. 맞겠죠, 당연히. IQ 두 자리라는 건 욕이잖아. 그치? Unless of course they occupy a higher position than we do. 자, 근데 만약에 걔네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제 IQ 두 자리인데 제 저번 모의고사 올해 1등급이야. 그래도 멍청하다고 불러? 그럴 땐 아니라는 거지. 그치? They deserve our attention. 자, 뭐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끄냐면 첫 번째, because of the influence. 자, 영향력 때문에 they sometimes exert on course of vital event. 핵심적인 이벤트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쟤는 분명히 멍청해 보이는데 모의고사 올 1등급이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쟤 좋아하겠지. 그치? 그럼 걔가 뭘 해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해달라 했을 때보다는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바이털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관심을 끄는 거야. 두 번째, because when one can only fully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most valuable qualities of the mind against the background of its deficiencies. 자, 요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마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질을 인지할 수 있어. 언제만? 그 자질이 없는 것에 비교했을 때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똑똑하게 보이려면 옆에 어떤 애가 있어야 돼? 멍청한 놈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쁜 애들이 맨날 쟤보다 좀 떨어진 애랑 갖고 이렇게 너무 옛날에 하여튼 자 넘어가시고 어쨌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 대비해야만 내가 빛나거든. Besides, even a man with a high level of general intelligence. 자, 일반적인 지능순위 높은 사람일지라도 will sometimes behave in an unintelligent way. 괜찮죠? even이니까 심지어라는 뜻이잖아? A man with a high level of general intelligence. 일반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들도 어떻게 행동할 거야? 멍청한 방법으로 행동을 할 거라고. even 있으니까 괜찮죠? 요거 심지어잖아. 심지어 이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행동한다. So it is also known that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imary abilities which make up the intelligence largely consistent. 또한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이 지능 지수를 구성하는 많은 그 1차적인 능력들이 대체적으로 일관적이래요. 여기 also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앞뒤로 같은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위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바로 앞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똑똑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 나왔지. 뒤에는 지능지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항상 일정하다. 뭔가 이상하지? 그치? 일단 물음표. 자, 그러므로 a person rated as intelligent on account on his eloquence and ingenuousness
may not prove to be so clever.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특정한 영역에서 똑똑하다고 간주된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게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consistent가 나오면 안 되겠죠. consistent였으면 A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은 B 영역에서 뛰어나고 C 영역에서 뛰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똑똑한 놈이 다른 영역에서는 쓰레기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이거 되게 쉬워, 이거는. 당신들 선물 줄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 가성비를 따지고 선물을 주나? 여기 다 모쏠인가, 혹시? 아, 그렇구나. 아닌가? 하여튼, 가성비를 따지면서 선물을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겠지.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반포자이를 갖고 싶어. 그건 좀 빡세긴 한데 내가 내 걸 살 때보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살 때 덜 엄격해지죠.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봐. 혼자 밥 먹을 때 15,000원이 나왔어. 그거랑 둘이 밥 먹을 때 3만 원이 나왔어. 뭐가 더 심적 부담이 커? 혼자 먹을 때 15,000원이 심적 부담이 더 크단 말이야.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선물을 준다고 생각할 때. So gift giving is one of the most mysterious areas of shopping. 가장 흥미로운 영역이다. 비이성적인 행동이 거의 일상적이야. 이런 영역의 소비에서. 그 다음 이것은 허용되고 기대되고 심지어 격려되기도 한다. 선물 주는 것은 쇼핑보다는 감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뭘 설명해 주냐? 극단적인 성질을 설명합니다. Gift shopping and the illogical nature of the whole process. 이 모든 과정의 비이성적, 비논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객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을 산다는 것은 감정적인 과정이다. 자, 어떤 영역이냐면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그 다음에 가성비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창밖으로 나가는 영역이래. 더 이상 가성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As anxious shoppers do their utmost to bring pleasure to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잘 안 하게 된다. 자, 선물을 사고 있는 이 쇼핑객은요, is the most susceptible of all shoppers. 모든 고객 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가장 취약하대. 여러분들이 판매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자가 혼자 들어와서 4만원짜리 자기 화장품을 사는 사람을 타겟할래? 아니면 후구 한남이 들어와서 12만원짜리 패키지 된 거 사는 사람을 타겟할래?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 이거야. 똑같은 상품인데 선물용으로 이쁘게 포장되어 있고 뭔가 요렇단 이유만으로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거나 한남이란 말이야. 여자들은 가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챙겨, 무슨 화장품 이름이 한 8줄씩 되더만, 입생, 로랑, 레드, 체리, 8번, 지랄, 이만한 이름이. 그거 꼼꼼하게 보고 사잖아. 근데 우리 한남들 어떻게 사, 그냥? 아니야, 대충, 저기서 저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치? 동의를 못하는 건 아직. 하여튼, 내년에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거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꺼이 그렇게 할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게 매장 입장에선 이득인 겁니다. 자, smart retailers are ready to take advantage of the defenseless and emotionally vulnerable gift buyers. 자, 이렇게 방어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선물 구매자들을 등쳐먹을 계획을 하고 있다. Meanwhile, the shopper knows he is vulnerable. 자, 근데 이 한남도 자기가 취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다 사고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아. 그러나 그는 또한 빈칸이야. 그 스스로를 보호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없지. 그렇지? 내가 저기 들어가면 5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가 아니고 한 85만 원어치 화장품을 사서 나올 거라는 걸 알아. 아는데도 안 들어갈 생각은 없는 거야. 그게 선물 주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unwilling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보시면 일부 과학자들은 compare the brain to a relay station. 일부 과학자들은 뇌를 정거장에 비유한대. 자,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 뇌를 뭐라고 보냐면 immense computer, 복잡한 컴퓨터라고 본대. 그러면 정류장이랑 컴퓨터 중에 어떤 견해가 뇌를 더 복잡하다고 보는 거예요? 후자겠지. 정거장은 단순히 정보가 스쳐 지나간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는 뭔가 그 정보가 부가적으로 처리된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사람은 suggest that human mind is far more,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얘기한대. 그럼 얘는 정거장 당연히 아니고 컴퓨터 정도도 충분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It has a built-in need, 빈칸, out of constant flow of information coming from its sensory organs. 자, 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재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빈칸 할처럼 보이죠? 이렇게 need가 명사니까 빈칸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뭐로부터? 지속적으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풀려요? 절대 안 풀린다. 여기 아직 정보 안 나왔어. 다시 말하면 이걸로 풀리겠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요, 앞뒤로 같은 말이지. 그럼 요 문장을 해석해서 앞 문장에 맞게 튜닝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같은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뇌는 만들어낸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거 순서 배열한다는 얘기지. Temporal sequence, 나와있네. 순서. That makes sense of events. 사건들을 설명하기에 도움이 되는 원인, 과정, 결과를 뇌가 추론해서 연결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벤트가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컴퓨터처럼 이벤트를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뇌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여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사이에 선-후 관계를 판단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를 머릿속에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런 말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딱 튜닝해가지고 집어넣어야겠다라는 건 잘 안 보여. 근데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선지 보시면 1번 To filter data, 데이터를 걸러낸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2번 create order, 이거네. 순서를 만들어낸다. 시작, 중간, 끝이 있다네. 이벤트의 순서를 만들어서 인과관계를 배열한다 가 답이겠죠. 3번 보시면 이야기를 공유한다 아니고요. 3번 mimic others,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5번 맥락을 해석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이거 맞춘 사람 5번. 오케이. 자, 우리 6번을 좀 보면 자, 6번은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사회죠. 단일민족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여기 문과 있나 여기? 다 이과야? 너 문과지? 아니 문과지. 단일민족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그러면 다민족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수아씨. 다민족 사회의 단점이 뭘 것 같아? 생각나는 게 없나? 약간 잘 융화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지 않겠어? 그치, 통합이 잘 안 되겠지? 그러면 거꾸로 단일민족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통일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한국에서 사람들마다 모두 생각하는 게 달라라고 하지만 그게 미국에서처럼 다를까? 좀 그런 거 아니겠지? 그치?
나랑 민수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 사이의 차이가 나랑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흑형만큼 다를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우리는 어쨌든 단일 민족으로서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규범이 있단 말이야. 그치? 다민족 사회는 그게 없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백인은 백인만의 어떤 사상이 있고 그게 꼭 정적인 게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규범인데 그게 있고 흑인은 또 흑인만의 뭐가 있고 멕시코인들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얘는 빼고 아시아계는 또 아시아계만의 어떤 공통적인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을 집행하는 관점에서는 어떨 것 같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겠지 이거. 예를 들면 C라는 국가, 자, 특정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라는 국가야. C라는 국가 인구 굉장히 많은 자 C 국가가 있다고 쳐봐. 인구가 상당히 많고 아시아에 위치한 C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의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이 아니고 사실이지. 어쨌든 해보자. 자, 여기서는 작은 절도는 그냥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얘네들도 어떤 성향이 있냐면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공공장소는 당연히 사람들이 떠드는 곳이지 도서관은 당연히 사람들이 떠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지금 가정인 게 하나도 다 사실이지. 자, 어쨌든 작은 절도 요것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래. 얘네들이 특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대거 대한민국에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절도도 안 된다라는 규범이 있죠. 엄복동, 홍길동 이거는 한 3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작은 절도도 무조건 사건화가 되는 시점이잖아. 지금은.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 않아. 그러면 그 C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이 체포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선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겠지? 우리나라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든 요소죠. 다민족 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의 하나가 이거예요. 각 민족마다, 물론 사람 죽이는 건 어디서나 안 돼. 그치? 사람 죽이고, 막 사람 두드려 패는 건 어디서나 안 되지만, 뭔가 그 마이너한 범죄들, 또는 범죄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에 가까운 경범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문화권 간의 의식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 거기에 대한 겁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ethnic minorities, 그 소수민족, 그 다음에 토착민들이 종종 사법 시스템에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대.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문화적 방어라는 게 어떤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내가 제시하는 반론이에요, 반론. 그치? 변명. 이런 문화적 변명을 처음 들으면 즉각적으로 배척한다. 자, 어떤 두려움 때문에? It would lead to anarchy. 이거 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면,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C 국가에서 있는 작은 절도 오케이라는 걸 규범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를 똑같은 짓을 하겠죠. 그치? 인도 사람들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똥 싸고, 포장마차에서 손으로 퍼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 미국인들 와가지고, 흑인들 와가지고 막 총 쏘고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우리 문화에선 괜찮은 거예요. 하늘에 총 좀 쏘면 어때? 이슬람 애들 와가지고 폭탄 설치해가지고 터트리고, 이거 가끔 이거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불꽃놀이잖아. 이런 걸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될지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첫 번째 허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상식적인 얘기죠. 자, if each person could demand exemption from the law. 만약 각각의 사람이 법으로부터의 예외를 요구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법은 힘이 없어집니다. 사회를 지탱할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는. 소수민족은 should change their behavior so it conforms to the law of the land. 소수민족이 자기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순응하도록 그 땅의 법에. 우리 격언이 하나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 있지? 이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오락용 대마가 불법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선 의료용 대마도 없어. 그냥 무조건 불법이야, 대마가. 미국 같은 데서 그냥 담배처럼 대마를 살 수 있는 주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뻑뻑 핀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폈대는데 난 미국인인데 뭔 상관이요?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이 얘기야. 허용할 수 없다. The official policies of essentially all nation states mirror these beliefs. 자, 이 공식적인 정책은 모두 이러한 믿음을 반영한다. 자,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칸한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빈칸한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방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괜찮아요라는 논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까지 쉬웠는데 그 말이 선지 없어요. 이거 찾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자, 1번 보시면 Pay attention to positive influence of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집중한다. 그래 요지랑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리 넓은 틀에서 보더라도 반대말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 부정적인 얘기잖아. 우리는. 자, 2번 Cross-cultural boundaries and open doorways to understanding. 문화적 경계를 넘고 이해의 출입구를 연다. 이것도 반대말이죠. 넓게 보더라도. 3번 Raise the issue of how such cultural alienation can be dissolved. 그러한 문화적 소외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문제 제기한다. 이것도 반대말이지. 양보해도. 이제 문화적 갈등인 거잖아. 미국인들은 여기 와서 대마 피고 싶고 우리나라에선 안 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아니겠죠. 정부가 하는 게. 4번 Favor assimilation over accommod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 차이의 수용보다는 assimilation이 유사해지다, 동화되다 이런 뜻이거든. 동화를 선호한다. 이게 답일까? 이게 답이겠지. 동화라는 거는 야 네가 미국인이야. 너 대한민국 영토에 있잖아. 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해야 돼. 이게 동화예요. 동화를 선호하는 거야. 뭐보다? 개별적인 문화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인디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은 말이 돼야 된단 말이야.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한다. 얘랑 같은 말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5번은 뭐 전혀 볼 필요 없는 선지고요. 자, 우리 7번은 넘어가고 7번 답 3번입니다. 8, 9, 10만 하고 마무리 해봅시다. 자,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힘을 내시고. 조금 어려워요, 8번도. 자, 우리는 모두 views reality, 현실을 바라본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 We have accumulated in our individual preserved state of awareness. 말이 너무 긴데. 자, 뭘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냐면 우리가 축적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보존되는 인지 상태. 와, 이게 무슨 말이야? 개별적으로 보존되는 인지 상태. 어렵죠? 많이 어렵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현실을 생각을 통해서 바라본다. 근데 그 생각이 개별적이에요? 집단적이에요? 개별적이다. 요 정도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뭐 인지적인 심리 상태고 지랄이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개별적인 사고냐 집단적인 사고냐에서는 이거 개별적 이거네. 자기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본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읽으면 훨씬 쉽게 읽히겠지. 그렇게 볼게요. 그냥 이거는 자기의 관점이야. 자기의 관점에서 상황을 현실을 바라본다. When you encounter a new thought, 네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만나면 you call upon this state. 너는 이 상태, 즉 자기의 관점을 불러온다.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의미를 꺼내기 위해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그럼 얘랑 같은 말이지. 새로운 생각을 만났을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가져온다는 거야. 거기에 대비해서 이 새로운 생각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자, A. 자, 이것이 발생함에 따라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다음에 왜 네가 그들을 생산해냈는지 그 시점에 이거 끊어지는 단서가 있나요? 이거 없어요. 올 수 있어. 안 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명확하게 다른 말입니다. 내지는 이게 나온 적 없는데 이렇게 끊을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봐봐. 이 일이 벌어짐에 따라 네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 일이 벌어짐에 따라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그러한 생각들, 즉 이거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네 선입견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A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올 수 있어. B. Notice how your mind instantly produces thoughts that validate your point of view. 자,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의 머리가 즉각적으로 생산해내는지 생각들을 너의 관점을 지지하는. 이거 그러면 얘랑 같은 말 아니야? 네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새로운 생각을 만났을 때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얘를 판단한다 그랬잖아. 이걸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때문에 B도 단절이 아닙니다. 볼 수 있어요. C. Every thought you encounter or conjure up, you filter through this state. 네가 만나는 모든 생각마다 너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필터링한다. 이건 당연히 올 수 있고. 조진 거죠. 세모가 나온 거지. 이때는 뭐 어떤 방법밖에 없죠? 다 쪼개가지고 배열한 방법밖에 없지. 그냥 C부터 읽어볼게요. 편의상. You can observe this scrutiny as you produce thoughts that stimulate your feelings. Pay attention the next time you disagree with somebody. 뭔가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어. 요게 나왔으니까 요걸 단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누군가와 부동의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A 갈 수 있나? 이 일이 발생함에 따라 네가 누군가와 부동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그 생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얘가 여기 없지. 이 C 부분에 thought라고 복수명사로 받을 수 있는 생각들이 지금 없단 말이야. C에서 A가 끊어지네요. C에서 B는 갈 수 있나 볼까? 네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지 봐라. 너의 관점을 지지하는. 이거네. 내가 다른 사람과 지금 동의하지 않아. 나는 A의 의견이고 얘는 B의 의견이야. 얘랑 얘기할 때 나는 바로 A의 의견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잖아. 이걸 얘기하니까 얘랑 이어지네 라고 알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한다. 자, 예를 들어 as your friend defends a political candidate you dislike. 네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을 수호할 때 Notice the rush of opposing thought that enter your mind. 그럼 여기 for example은 여기 C의 바닥이랑 B의 앞부분에 나와 있던 걸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보여준 거죠. 누군가와 부동의할 때 즉각적으로 네 머릿속에는 반론이 떠오른다. 예를 들어 네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즉각적으로 야 근데 그 사람 음주 이렇게 떠오른다는 얘기야. 자, 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 그럼 아까 우리가 C에서 A를 못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여기는 있네. opposing thoughts가 있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CBA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요. 연결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거는 우리가 날먹으로 풀던 거 순서 문제랑 좀 결이 다르죠. 저번에 똑같이 얘기했던 얘기지, 이거? 넘어갈게요. 자, 9번 봅시다, 9번.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됐다. 자, 9번을 보시면, Because scientific research is so often conducted in the interest of that. 이거 너무 쉬운, 이거 그냥 단서만 알려줄게. 여기 보시면, No such business interest가 앞에 없었거든. 이게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이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서 민간 영역은 결국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적 영역은 거기에 대한 얘는 그러니까 공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한전이 돈 벌려고 했으면 지금 전기세가 5배 더 나올걸?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정부가 다 보조해 준단 말이야. 손실이 나면. 요 앞에 그러한 사업적인 이해관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요게 여기 있어. 개별 기업, 이제 개인 기업은, 민간 기업은 이 인간 제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허권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특허권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공기업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거 맞았나? 맞았어요? 아니야? 그럼 한번 풀어보자. 괜찮아. 시간 있으니까. 자, 과학연구는 종종 어떤 국가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that hope to profit the application of the findings. The norms of common ownership and publications are often suspended.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 논문을 출판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런 상황들은 뭘 이끌었냐면 innumerable conflicts, 갈등을 이끌었어요. 이 과학 연구 집단에서. An outstanding example is the race to publish the complete map and inventory of the human genome.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봤죠? 인간의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담당한지 쭉 지도처럼 만들어가지고 배열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2000년대 초반에. 이게 경쟁이었대. All the sequence of human DNA that constitute our gene. 자, 2001년에 두 개의 경쟁하는 집단이 처음으로 이 연구를 끝내기 위해 경쟁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민간 영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government funded laboratory, 정부 기관이었어. 민간 기업과 정부 기업이 누가 더 빨리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느냐, 인간 게놈 지도를 누가 더 빨리 완성하느냐를 두고 경쟁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public laboratory had or claimed to have no such business interest. 공적 영역은요, 정부가 지원한 이 공기업은 그러한 사업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내지는 않았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앞에 나온 적이 없죠. 그게 주어진 문장인 겁니다. An argument raged over whether private group was trying to establish a patent. 이거야. 특허권을 출원하려고 하는가? 아니, 민간 영역이 공적 영역이랑 지금 경쟁해가지고 인간 제롬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돈 벌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특허권 출원해서 돈 엄청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기업은 아니 어차피 공기업이 특허 출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쟤네가 하면 국민을 위해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다는 거지. 얘가 얘였어요. 아시겠죠? 4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고 심하이를 치자고. 10번은 간단합니다. A, B가 같은 말이거든.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study,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post-event information, 어떤 이벤트 이후의 정보가 has a significant likelihood of 빈칸 original memories. 기존의 기억을 빈칸할 가능성이 높대. 사후 정보가 원래 정보를 빈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producing 빈칸 ones which seem genuine. 진짜처럼 보이는, 그리고 진짜 같은 빈칸 정보를 생산한다. 야, 안 풀리면 바보지 이거. 야, 진짜 같은 빈칸 정보라며. 그럼 이거 당연히 진짜 같은 가짜 정보 아니겠어요? 진짜 같은 부적절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하면서 원래 정보를 타협시킨다. 왜곡한다. 라는 말이 되겠지. 여기 들어갈 말이 가짜고요. 여기 들어갈 말이 왜곡이고, 이거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풀 수 있어. 글을 읽을 필요도 없었지. 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잖아. 그럴 수 없던 거예요. 그렇지? A, B 인과관계를 뚫어놓고 두 개를 다 뚫어버리면 어렵거든? A가 빈칸함에 따라 B가 빈칸한다. 이러면 되게 어려워, 이거는. 근데 얘는 두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심지어 여기에
진짜 같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를 즉각적으로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고 얘를 읽어보니까 가짜 정보를 생산하면 원래 정보는 당연히 밀리겠지 뒤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1번이에요. Altering distorted. 괜찮았죠? 이건 글 안 읽어도 되지, 그래? 자, 됐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29, 30이 아니구나. 나경씨 그 카메라 혹시 좀 꺼주실 수 있을까? 빨간색으로.